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해주의 고려극장의 에스트라다 공연 활동의 특징과 당시 공연된 대표적인 춤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인 에스트라다 공연 장르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극장 하면 연극 공연도 중요하지만 춤과 음악을 위주로 하는 에스트라다 공연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에스트라다 공연은 고려극장을 대표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우는 영성용과 함께 초기 고려극장의 민족 에스트라다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통 민요, 소비에트 노래, 춤, 안무, 풍자극, 유머, 그리고 사회자가 함께하는 고려극장만의 민족적 색채가 드러난 에스트라다 콘서트 레퍼토리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에스트라다는 예술의 향유 계층이 노동자로 확대되면서 각광받는 공연 형식으로 한 공연 안에서 풍자극, 만담, 서커스, 춤, 노래,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짧은 작품들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공연 장르입니다. 이러한 공연이 각광받게 된 그 이유는 관객들이 대부분 공연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 도시의 노동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들을 상대로 했던 밤새 장시간 공연되는 작품들은 관람이 불가했기 때문에 한 공연 안에서 짧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쇼가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혜우는 문화선동대 어업 노동자와 노동자 청년 극단 푸른셔츠에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에스트라다 공연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초기 고려극장의 에스트라다 콘서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에스트라다 공연이 고려극장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는데 김혜운의 역량이 컸습니다. 그는 타 지역 순회 공연 프로그램으로 김진, 리함덕, 김혜운, 리경희 등 극장 대표 배우들이 출연하는 새로운 연극 2편과 에스트라다 콘서트를 기본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용단과 배우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여성 배우들이 무용단의 활동을 동시에 참여했고요. 특히 춤과 음악은 극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방 순회 공연과 단오 운동회에서 연극보다 민족 문화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공연 예술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육로와 해로로 떠나는 단원들의 순회 공연의 길은 매우 험난했기에 그들은 배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혜우는 고려극장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안무, 작사,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정서와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직접 안무하기도 했고요. 그가 안무한 작품들 중 춤추며 노래하는 작품이나 매우 해학적인 무용 작품 등은 고려극장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마당극 형태의 음악 희곡 농민유희는 고려극장의 인기 레퍼토리였습니다. 연해주 고려극장의 전통춤 전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극장 설립 이후 춤 공연은 에스트라다 소인예술단 형태로 전통 연극작품, 춘향전, 심청전 등에 삽입되거나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 선동을 위한 지방 마을이나 코러스 순회 공연, 단오 운동회, 그리고 소인예술 경연대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전통춤들은 한삼춤, 건무, 수건춤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 관속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방에서 한삼을 끼고 추는 궁중 정제와 건무가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먼저 한삼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삼춤은 이열을 지어서 대칭으로 공연하는 형태를 보았을 때 궁중 정제를 변형한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삼은 원래 땀을 흡수하는 속옷이었지만 시대에 따라 용도와 형태가 변했습니다. 저고리와 분리되어 손에 끼는 수한삼은 한 민족의 특징적인 의생활 문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수완삼은 이제 전통 복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전통 무용에서는 소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궁중무용에서 왕에게 손을 가리고 예를 갖추기 위해 한삼을 끼고 춤을 추었으며, 근대 시기에는 탈춤, 태평무 등의 민속춤과 현대에 들어 새로 창작된 신무용 계열의 허관무와 같은 작품에서도 한삼이 사용됩니다. 연해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구소련 곳곳의 중요한 행사에서 한삼춤이 연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삼춤은 형식 면에서 열을 지어서 추고 동작 면에서 여러 궁중무용의 동작과 형식을 차용하여 재창작, 재안무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무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가장 유래가 오래된 춤 중 하나입니다. 건무는 역사적으로 신라의 황낭창이 백제의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팔정리 미천왕 고분의 벽화에서도 건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동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동자 가면무로 연행되었던 것이 조선 숙종 이후에 여기 건무의 형태로 바뀌었고, 조선 후기 정조 때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여 궁중무용, 정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검기무, 항장무검, 공망무, 첨수무 등 다양한 궁중무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짝을 지어 대결하듯 춤을 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민간과 궁중에서 모두 추어진 인기 있었던 춤이었기에 고려인들도 민족을 대표하는 춤으로 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6년 10월 제1회 연해주 코러스 소인예술단 민족예술경연대회에 슈코트 지역 레닌 코러스의 김춘삼이 남자 동무, 장건무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9월 7일 개최된 제2회 연해주 노동자 소인예술단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송 따찌아나와 안 밀라 두 명은 신안촌 대표로 참가하여 건무를 추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연해주 시기의 남성 동무, 장건무와 두 명의 여성 무용수가 대무로 추는 건무가 연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장건무는 어떤 춤인지 그 연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건무는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건무가 여기들에 의해 연행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함삼춤의 경우처럼 궁중무용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와 고려인들이 재구성한 작품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건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건춤은 무속에서 기원한 민속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수건춤은 기녀들에 의해 널리 추어졌고, 수건춤이라는 맥락에서 살풀이춤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살풀이춤은 전라남도 식김굿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무속춤으로 1930년대 한성준에 의해 무대춤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고려인들이 춘 춤이 기녀들이 교방에서 추었던 수건춤인지 아니면 살풀이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연해주에서도 꾸준히 조선의 춤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 유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0, 30년대에 김혜운이 안무하여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농민 유희는 단독 작품으로도 공연했지만 춘향전에서도 공연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되었던 중요한 작품입니다. 김이오시프는 춘향전에 삽입된 농민 유희가 한민족의 긍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로 자리했다고 강조하며 작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서 농민 유희가 어떤 작품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농민 유희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무대에 나와 각자 만담, 그들의 노래, 춤 등 자신의 재주를 선보이며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농민들의 낙천적인 모습과 힘든 하루를 보낸 후의 즐거움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짧은 에피소드지만 감독과 배우들은 이 장면을 위해 해학적인 장면들의 구성과 언어 유희,
그리고 즉흥 연주를 위해 많은 연습을 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짧은 작품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농민유인은 극 안에서 순서대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나가서 연기, 춤, 노래, 제주 등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는 농악, 길놀이, 판굿이 포함된 마당극 형태의 짧은 에피소드 작품을 연상하게 합니다. 농민유인은 김혜운이 전통연희의 연출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시도가 담긴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사진은 1956년 우크라이나 스타니슬라브 순회 공연에서 농민유희의 한 장면입니다. 남자 무용수들은 농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 무용수들은 한삼과 함께 궁중무용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카자흐스탄 공훈예술가 리함덕이 장구를 베고 장구춤도 선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병학에 따르면 김혜운이 부산 출신이고 그의 희곡 작품들에서 고향 부산에 대한 추억이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향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적어도 10살 무렵까지는 부산에서 거주하였고 192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해보아야겠지만 김혜운이 유년 시절에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공연된 수영 야류나 동네 야류와의 상관관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러시아어 작품 제목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러시아어로 나로드나의 굴리아니에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농민유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 굴리아니에는 현대 러시아에서는 연회, 파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에 유희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이 단어는 산책, 야유회, 들놀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류를 순 우리말인 들노름이라고도 했었고요. 작품의 장르가 음악 희곡으로 되어 있으며 작품 내에 음악 연주와 함께 한삼춤, 건무와 같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춤들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작품의 형식에서 야류와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기 연해주의 고려극장의 춤들 한삼춤, 건무, 수건춤과 농민유희는 1920, 30년대 연해주 고려인들의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춤으로 연해주 고려극장에서는 조선시대의 궁중무용과 민속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해주 고려극장은 다양한 민족 공연예술 활동으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황금기를 맞던 도중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하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해주의 고려극장의 에스트라다 공연 활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